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은 6도로 춥겠고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9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미세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기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얼거나 녹아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6도, 포항이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는 가운데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7년간 약 7천억 원을 투입하는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7년간 6,700억 원을 투입하는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국내의 원전 설계나 건설, 운영 능력에 비해 안전 분야의 기술 혁신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와 방사선 누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원전 안전성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가상 원자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안전 분야 투자를 지금의 2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국내 원전은 상당 기간 운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기간 원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보가 필요한 이제 기반 기술 또 혁신적인 안전 기술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를 하고. 하지만 이번 계획은 장기 연구개발 지원에만 치우쳐 있어 실제로 원자력 안전성을 높이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환경단체가 이번 계획을 4차 산업혁명과 ICT 같은 새로운 연구 경향에 초점이 맞춰진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환경단체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거를 규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 강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환경단체는 높은 원전 밀집도로 인한 사고 가능성 조사와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대책, 최대 지진 안전성 평가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원전 최신형 설비 보완과 한국형 방사능 방제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천문학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어제 시무식에서 신성장 핵심 사업인 2차 전지 소재 사업 육성을 위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상되지만 100대 개혁 과제를 철저하게 실행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특화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포스코 고유 브랜드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3대 전략별 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관급공사 관내업체 80% 수주와 포항사랑 상품권 1,000억 원 발행, 중앙상가 야시장 운영, 관광객 700만 명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또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지진 피해 특별재생 사업과 함께 시내버스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패물 반입을 전면 중단한 지 열흘 만인 지난달 30일 한울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천여 드럼을 인수 저장 시설에 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와 협의해 일시적으로 방패물을 반입했다며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던 원자력연구원 방패물에 대한 민간 합동조사는 앞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 방패장 인수 저장 시설의 경우 허가 규모는 7,000 드럼이며 현재 원전과 비원전 방패물 5,800 드럼이 보관돼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다가 자연재해로 금이 가면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국회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건축 중인 포항 모 아파트의 경우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건축주가 현장 점검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아파트 입주자의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를 확대 개편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약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춰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장 선임의 차질을 빚으면서 본격적인 조직 개편과 출범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관광공사가 경북문화관광공사로 사명을 개정하고 새 현판을 달았습니다. 도내 23개 시군과 협력해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관광공사는 앞으로 마케팅을 보강하고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며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인문 등 모든 문화적 자산을 관광 자원화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 임용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본격적인 조직 개편과 출범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에 사장을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도지사에게 추천할 2명 가운데 유력설이 돌던 1명이 부적격자로 판단되면서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다음 달 안에 사장을 임용하고 3월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현재 1본부에다 마케팅을 추가한 2본부로 하고 현재 130여 명인 인원도 151명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금도 도에서 50억 원, 시군에서 50억 원 등 연간 100억씩 10년간 조성해 관광 산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어서 오늘까지 마감인 재공모에 적합자가 있느냐가 도문화관광공사의 실질적인 출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진 군민들은 필요한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울진군이 800개 표본 가구를 사회 조사한 결과 필요한 공공시설로 30%가 보건의료시설을 꼽았고 18%가 공원 및 유원지를, 14%는 체육시설을 희망했습니다. 또 지역의 환경 상태에 대해서는 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0%로 1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경주시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 검토제를 적극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 설계와 품위 단계에서부터 관내업체 수주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내 생산품과 건설 자재를 우선 적용합니다. 또 수의계약과 용역, 조달청 물품 구매 시 경주 지역 제조업체를 1순위로 하고 건설기계와 인력도 지역에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보수의 심장, 선거철만 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올해 이렇다 할 선거가 없어 보입니다만 정치권은 벌써 보수 민심 자극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예정돼 있는데 당 대표를 노리는 주자들이 어제 대구를 찾아 다시 보수의 심장을 꺼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신년 교례회에 지역 의원들은 물론 당 대표를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총선, 대선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끝없는 보수 몰락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대신 정부와 여당 흠집 내기가 먼저였습니다. 이 정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라 바로 잡는 데 제 한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위협받고 시장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자극하며 다시 한번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우리 DK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개선 방향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지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는 그런 경향들이 정치판에서는 나타나곤 합니다. 추락을 거듭해온 보수 몰락에 대한 반성 없이 전당대회와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보수 민심 자극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단속해 49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곳이 65%인 322곳으로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7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북농관원은 명절과 휴가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지역 농식품 보호를 위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계약사업과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인이 직접 민원 만족도와 공무원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 해피콜을 시행합니다. 청렴 해피콜은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와 금품, 향응 요구 등에 대해 감사팀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설문조사해 개선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울릉군은 올해부터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와 공익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청렴 제안방도 운영합니다. 도청이 옮겨온 안동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되면서 안동지방법원 승격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상주와 영덕지원을 안동지방법원 관할 아래 두고 법원 청사는 현재 안동지원을 증축하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현재 4개의 지원급 법원이 있는데 지방 법원과 달리 다룰 수 있는 재판의 종류가 제한됩니다. 도청이 이전했지만 행정재판은 안동지원에서 다룰 수 없고 항소심은 소액재판조차 대구지방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민생재판인 파산, 회생재판도 지방법원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청에서 대구 본원까지 재판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그 사법 서비스 면에서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법원이 하나 추가로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국감에서 안동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확인되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북부 4개 지원 가운데 의성을 제외한 상주, 영덕 지원을 안동지방법원 관할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비용을 추계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 안동지원을 증축하면 대규모 추가 비용 없이 법원 신설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초미니 지방법원인 춘천, 제주보다도 사건 수가 적은 탓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법원의 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 신설 이후 검찰청 신설이 뒤따르는 데 부담을 느낀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도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법안만 20개 넘게 계류 중입니다. 지역별 필요성을 검토해 우선순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에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용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금껏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모두 일정 규모 이하일 때만 발굴조사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대지 면적만 일정 규모 이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이 792제곱미터, 농업시설은 2644제곱미터 이하이면 발굴비 지원이 가능하고
다만 개인 사업자일 경우는 종전처럼 대지와 연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포항시 이원탁 도시계획과장이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공무원 부문 우수상 수상금 200만 원을 포항시 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이원탁 과장은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곡강 IC 연결도로 개설 등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경북도 투자유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올해 8월 시행할 예정인 강사법을 핑계로 대학이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법 취지와는 정반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간 강사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 64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사법에 강사는 6시간 이내 교수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대학과 강사의 해석이 다릅니다. 대학은 강사 한 사람에 6시간씩 강의를 받도록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보다 강의 시간이 적은 강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2시간을 맞든 3시간을 맞든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대학이 이 교육의 장에서 정말로 그런 선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야지. 대학 측은 각 학과 차원에서 사정에 맞게 강의를 배정할 뿐 학교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6시간을 하라든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6시간 이내라는 것은 학과 사정에 따라서 3시간도 할 수 있고 1시간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시간 강사들은 대학 측과 임금을 동결하는 데 합의하고 고용 안정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강의를 줄이겠다고 나서 파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몫이 20%인데 8%까지 낮추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재정 악화라는 거죠. 늘 해오던 말입니다. 시간 강사들을 대우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시간 강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대학가가 새해 초부터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이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압류 신청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R의 주식으로 신일철주금은 1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신일철주금은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공지능과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30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1개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합니다. 핵심 산업 분야는 전기 자율차와 인공지능, 5G 융합기기 차세대 반도체, 미래 혁신 소재 등입니다. 또 신소재와 바이오, 라이프테크 분야에서는 철강 산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그래핀과 인조 흑연 등의 신소재 사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포항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에 참가한 관광객이 21만 명으로 지난해 35만 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해맞이객 감소 원인은 포항시 승격 70주년에 걸맞는 특색 있는 콘텐츠도 없어 식상했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호미곶이 육지 최동단에 위치한 상징성도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강릉 정동진이나 울산 간절곶에 비해 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미세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기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얼거나 녹아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6도, 포항이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는 가운데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